청계천. 그 콘크리트 어항 안에서 생태계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CNN의 환경 전문 기자 이든 콜드웰은 비웃었습니다. 18년간 전 세계 인공 생태계의 실패를 취재해온 그였죠. 그의 예측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에서 철새 수백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GPS 추적 결과 새들은 모두 한 곳으로 향했죠.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는 한국의 가짜 자연을 폭로하러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살아 숨쉬는 666종의 생명이었죠. 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콜로라도주 덴버 외곽입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뼈를 파고들었죠. 저는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인공 하천. 3년 전 시에서 15억 달러를 투입해 만든 생태복원 프로젝트였죠. 당시 시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고요. 저는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봤어요.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뒤집힌 물고기들이 보였죠. 은빛 비늘이 얼음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전부. 저는 무릎을 꿇고 얼음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딱딱했죠. 장갑 위로도 차가움이 스며들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하 17도. 수면 전체 결빙. 어류 집단 폐사.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18년. 저는 환경재난을 취재해왔습니다. CNN 환경 전문 기자로요. 전 세계를 다녔죠. 브라질 아마존의 불타는 숲. 중국 베이징의 회색 하늘. 인도 겐지스강의 썩은 물. 그리고 언제나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특히 자연을 흉내낸 것들은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콜드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이었죠. 이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었죠. 코트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어요. 겨울은 매년 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연 하천은 얼어도 살아남죠.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봄이 오면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인공 시스템은 다릅니다. 시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설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지만 인공은 인간이 계속 개입해야 합니다. 펌프가 멈추면 끝이에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결론. 인공 생태계는 극한 환경에서 반드시 붕괴합니다. 시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얼어붙은 하천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사흘 뒤. CNN 본사 스튜디오였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또 맞췄네요, 콜드웰. 역시 당신이에요. 덴버시는 완전히 망신당했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는 않았어요. 책상으로 돌아왔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죠.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 출판사 연락. 저는 하나씩 지웠습니다. 제 책상 모서리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8살 때 제 모습. 아버지와 함께 찍은 거였죠. 농장 앞에서요. 넓은 옥수수밭. 파란 하늘. 웃고 있는 우리.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위스키를 따랐죠. 얼음 없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밝았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살 여름이 떠올랐어요. 그해 오하이오강이 범람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였죠. 아버지의 농장이 물에 잠겼어요. 집도요. 전부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밀려오는 걸 봤죠. 갈색 물결, 소용돌이, 무너지는 헛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턱을 떨면서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릴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연은 누굴 지켜주지 않는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위스키를 한 번에 비웠어요.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중얼거렸죠. 자연은 절대 인간 편이 아니다. 그건 제 신념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확신이었어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오만입니다. 생태복원이니 녹색도시니 하는 건 전부 환상이에요. 자연은 언제나 이깁니다. 언제나요. 저는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소파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겁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기록하고 제 확신을 확인하는 날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났죠. 발신자 이름. 다나카 유키오. 일본 교토대학 생태학 교수였습니다. 제 대학 시절 은사님이셨죠. 50년 넘게 철새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평생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분이었죠. 이든 자고 있었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었죠. 마치 뛰어온 사람처럼요. 새들이 사라졌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떤 새들이요? 전부야. 도요새, 저어새, 검은 머리 물대새. 규슈 남부 습지에 있던 겨울 철새들 말일세. 2,500마리가 넘었지. 폐사입니까? 아니. 다나카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동했어. GPS 추적 결과가 나왔네. 일주일 사이에 전부.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펜을 잡았어요.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서울.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이요? 청계천이라는 곳이야. 도심 한복판 인공 하천이지. 콘크리트로 만든. 저는 웃었습니다. 짧게요. 비웃음이었죠. 교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철새들은 본능적으로 자연 서식지를 찾아요. 인공 구조물로 이동하는 건 생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나도 안다네. 다나카 교수가 끊어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45년을 연구했네. 나도 안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300마리가 넘는 새들이 일주일 사이에 전부 그곳으로 갔네. GPS는 거짓말하지 않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이 뭔가 확인하고 계셨죠. 이든 자네가 확인해줘야겠어.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장비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이 끊겼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쳤거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3시 15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방금 적은 내용을 다시 봤어요. 서울, 청계천, 철새 이동. 말이 안 됐죠. 철새는 수천 년 동안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에요. 기후 변화에도 경로를 바꾸는데 수십 년이 걸리죠. 인간이 만든 환경으로 갑자기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청계천 CHEONGG와 ECHEON 솔.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 UN 지속가능 도시 모델 선정. 두 번째. 세계 생태복원 성공 사례 100선. 세 번째. 글로벌 도시계획 벤치마킹 1순위. 네 번째.
타임지 선정 21세기 건축물.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깨끗한 물, 산책하는 사람들, 녹색 식물들, 웃는 아이들. 완벽해 보였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비틀었어요. 또 쇼를 잘 만들었군. 18년 동안 봐왔습니다. 정치인들의 녹색 프로젝트를요. 화려한 개막식, 웃는 시민들, 언론 플래시, 리본 커팅, 그리고 5년 뒤 무너진 시설, 오염된 물, 떠난 사람들, 잊힌 약속,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어요. 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실패한 생태복원 프로젝트 목록이었죠. 파일을 하나씩 열었어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인공습지 프로젝트 사업비 3억 달러 5년 만에 폐쇄. 독일 베를린 도심 하천복원 사업비 5억 유로 7년 만에 재오염. 중국 상하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위안 3년 만에 방치. 전부 같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유지비 부족, 설계 결함, 시민 무관심, 정치적 의지 소멸. 서울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냥 아직 시간이 안 됐을 뿐이죠.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베이징 생태연구소, 리웨이 박사. 저는 클릭했습니다. 제목, 긴급, 원앙 이동 경로 이상. 본문을 읽었어요. 중국 북부 랴오닝성 습지, 원앙 주요 서식지. 일주일 전부터 개체수 급감. 200마리에서 40마리로 감소. GPS 목걸이 추적 결과. 이동 방향. 남쪽. 경유지. 황해. 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일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원앙. 중국이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철새였어요. 수백억 위안을 투자해 습지를 조성했죠. 인공 먹이 공급 시스템. 포식자 완전 통제. 수질 관리 24시간.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났다고요? 서울로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으로요. 딸깍, 딸깍, 딸깍.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300마리, 중국에서 160마리. 전부 같은 곳으로요. 같은 일주일 안에요. 우연이 아니었죠. 새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처럼 포장하지 않아요. 언론처럼 과장하지 않죠. 학자처럼 이론화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생존에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요. 먹이가 있고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하늘. 회색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죠. 빌딩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왜 하필 거기지?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청계천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자세히 봤죠. 확대했습니다. 물의 색. 투명했어요. 바닥이 보일 정도로요. 돌멩이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식생. 다양했어요. 갈대, 부들, 창포. 수종도 여러 가지였죠. 물고기.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때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걷고 있었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요. 웃고 있었습니다. 새들. 사진 구석에 보였어요. 외가리 한 마리.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분명히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새들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GPS도 거짓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18년. 150개가 넘는 프로젝트. 43개국.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꽉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일정표를 켰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을 봤죠. 비어 있었어요. 원래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 접속했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뉴욕 JFK 서울 인천. 가장 빠른 편. 내일 오후 2시. 직항 14시간.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청계천 붕괴 보고서 초안. 저는 엔터를 쳤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죠. 모든 인공생태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청계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오렌지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어두운 게 자리 잡았습니다. 의심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떨리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들이 사라졌네. 그리고 제 목소리. 왜 하필 거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코트를 여몄습니다. 목도리를 더 끌어올렸어요. 12월. 뉴욕보다 추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 가세요? 서울. 청계천. 아, 관광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입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죠. 회색 하늘 아래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제목. 청계천 붕괴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어놨던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1. 수질 오염도 측정. 2. 생물 다양성 확인. 3. 유지 시스템 분석. 4. 시민 이용률 조사. 5. 재정 지속 가능성 검토.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각 항목 옆에 예상 결과를 적었죠. 수질 기준 미달 예상. 생물 단순 구조 예상. 시스템 과도한 인공 개입. 이용률 초기 대비 감소. 재정 적자 누적. 다 적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차가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강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하늘이 검었어요. 아니, 새들이었습니다.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 철새떼가 강 위를 날고 있었죠. 저는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차 세워주세요. 예. 여기요. 지금요. 차가 갓길에 섰어요. 저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다리 난간으로 달려갔죠. 카메라를 꺼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철새들이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물 위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파도처럼요. 저는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눈에 댔죠. 청둥오리, 흰죽지, 오거니. 종류가 다양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일몰 시간이었죠. 새들이 잠자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연 하천이니까 가능한 거지. 택시로 돌아왔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왔죠. 빌딩들이 보였어요. 높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 사이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기 산인가요?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북한산이요. 저쪽은 남산이고요. 도심 안의 산이요? 서울이 원래 그래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빌딩, 산, 빌딩, 산. 규칙 없이 섞여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공기 빠져나갈 데도 없는 도시군. 최악이야. 오후 6시.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저는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빌딩 사이에. 저는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고 있었죠. 아침 7시도 아니고
저녁 6시인데, 어둠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커플, 가족, 노인, 학생.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물을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투명했죠. 바닥이 보였습니다. 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물에 손을 담갔죠.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만졌어요. 콘크리트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봤죠. 물길 옆으로 구조물들이 보였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설계된 거였죠. 저는 걸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펌프실이 보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표지판을 읽었죠. 하수 재이용 시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펌프 순환 구조 확인. 콘크리트 바닥. 인공 수원. 그 아래 밑줄을 그었어요. 설계된 전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료를 찾았죠. 청계천 복원 사업. 총 사업비 3,900억 원. 연간 유지비 80억 원.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80억. 매년. 중얼거렸어요. 지속 가능할 리 없지.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참 살아있네. 노인이었습니다. 70대쯤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옛날엔 여기가 다 덮여 있었는데. 도로였지. 차들이 달리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죠. 노인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볼 거예요. 매일 오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상으로 나왔죠.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삐 걸었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빌딩 사이에 숨어 있었죠. 작았습니다. 좁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무너질 거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갔죠. 가방을 던졌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문장을 추가했죠. 청계천은 전형적인 정치 프로젝트다. 화려하지만 지속 불가능하다. 붕괴는 시간 문제다. 저는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참 살아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죠. 아직 어두웠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두꺼운 패딩을 걸쳤죠. 장갑을 챙겼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날씨 앱. 영하 17도. 한파 경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 호텔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청계천 광장이요.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요? 너무 추운데요. 괜찮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검게 빛났죠. 블랙 아이스였습니다. 한강을 지나갔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역시.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요. 미끄러웠거든요. 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뭐? 뛰어갔어요. 물가에 무릎을 꿇었죠. 손을 뻗었습니다. 물에 닿았어요. 차가웠지만 얼지 않았습니다. 흐르고 있었어요. 계속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측정 장비를 꺼냈죠. 수온계, 용존산소 측정기, 탁도계. 하나씩 물에 넣었어요.
숫자를 봤습니다. 수온 12.4도. 저는 다시 봤어요. 12.4도. 영하 17도 날씨에 수온이 12도. 용존산소 9.2.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탁도 1.3 NTU. 환경부 기준 2 NTU 이하. 저는 손을 떨었어요. 장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어요. 측정을 다시 했죠.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100m를 걸었어요. 다른 지점에서 측정했죠. 수온 12.6도. 용존산소 9.3. 탁도 1.1. 또 100m. 수온 12.3도. 용존산소 9.5. 탁도 1.2.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파일을 열었죠. 청계천 복원 전후 데이터. 복원 전. 생물종. 어류 4종. 식물 34종. 조류 6종. 총 44종. 복원 후. 1년차. 총 120종. 3년차. 총 270종. 5년차. 총 420종. 10년차. 총 666종. 어류만 28종.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4종에서 28종. 식물 34종에서 342종.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조류 목록. 백로. 외가리. 황오리. 쇠오리. 물가치. 물총새. 원앙. 원앙.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중국에서 온 새. 리웨이 박사가 보낸 이메일이 떠올랐어요. 왜 우리 습지를 떠나 서울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물은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물가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물을 떠서 봤죠. 투명했습니다.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물속이 보였습니다. 돌들, 수초들, 그리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8년. 150개 프로젝트. 전부 무너졌었죠. 겨울이 오면,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떠나면,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영하 17도. 한강은 얼었어요. 도로는 빙판이었죠. 그런데 이 물은 흘렀습니다. 생물은 늘었어요. 4종에서 666종으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적었던 문장을 봤죠. 설계된 전시. 저는 줄을 그었습니다. 지웠어요. 새로 적었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다. 뭔가 다르다. 펜을 든 손을 내려놨어요. 물을 봤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뭔가 놓쳤다는 걸. 중요한 걸. 아주 중요한 걸요. 오전 9시. 저는 다시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망원경을 무릎 위에 올려놨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커피를 들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어떤 이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모두 바빴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지날 때 모두 속도를 늦췄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한 남자가 멈췄어요. 난간에 기댔죠. 물을 봤습니다. 30초. 그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민행동 패턴. 자발적 감속.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물 위를 봤어요.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외가리였어요. 긴 다리로 물가에 서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지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외가리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부리가 물속으로 꽂혔습니다. 물이 튀었죠. 그리고 올라왔어요. 부리에 물고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은빛 비늘.
팔딱거리는 꼬리. 외가리가 고개를 젖혔어요. 물고기를 삼켰죠.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먹이 사슬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파일을 열었죠. 생태계 안정성 지표. 1차 소비자. 식물. 2차 소비자. 초식 어류. 3차 소비자. 육식 어류. 최종 포식자. 조류. 완전한 피라미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18년 동안 인공 생태계를 봐왔습니다. 대부분 1차 소비자에서 끝났어요. 식물만 자랐죠. 어류가 있어도 한두 종. 포식자는 없었습니다. 먹이 사슬이 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최종 포식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사냥에 성공했죠. 그 말은 먹이가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봤어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 노부부, 학생들 모두 외가리를 보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아이가 손을 뻗었어요. 엄마, 저기.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요. 쉿. 지금 밥 먹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다물었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외가리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다렸어요. 외가리가 다시 사냥할 때까지. 5분이 지났습니다. 외가리가 날아올랐어요. 날개를 펼쳤죠. 사람들이 비켰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외가리는 상류로 날아갔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신기하다. 매일 와도 신기해. 사진 찍을 걸. 괜찮아. 내일도 올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시민들. 자발적 관찰자. 보호자.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관리가 아니다. 펜을 멈췄어요. 다시 적었습니다. 약속이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물을 다시 봤습니다. 햇빛이 물속까지 닿았어요. 바닥의 돌들이 선명했죠. 수초가 흔들렸습니다. 물살에요. 작은 물고기 떼가 지나갔어요. 그 뒤를 큰 물고기가 따라갔죠.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청계천 붕괴 보고서. 하지만 지금 여기에 붕괴는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성장, 확장, 안정.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죠. 물을 따라서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사했어요. 서로에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 좋죠?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낯선 사람끼리 아침부터 인사를 나누는 소리. 저는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물을 봤죠.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노인이 지나갔어요. 어제 본 그분이었습니다. 저를 봤죠. 또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매일 오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올 겁니다. 다들 그래요. 그리고 걸어가셨죠. 지팡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요. 오후 2시. 저는 청계천 상류에 있었습니다. 공기 측정기를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반박이었습니다. 물은 깨끗할 수 있어요. 생물도 늘어날 수 있죠. 하지만 공기는 다릅니다. 도심 한복판. 차들이 달리고,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숨 쉬는 곳. 공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도로 옆에 섰습니다. 측정기를 켰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85 마이크로그램. 나쁨 단계였어요. 이산화질소 0.04. 기준치 초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노트에 적었어요. 도로변, 대기질 나쁨, 그리고 밑줄을 그었죠. 도시 환경의 한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결국 도시는 도시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물가로요. 5m. 딱 5m 차이였어요. 측정기를 다시 켰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미세먼지 32 마이크로그램. 보통 단계 이산화질소 0.023. 기준치 이하. 뭐? 저는 측정기를 흔들었습니다. 고장인가 싶었어요. 다시 측정했죠. 미세먼지 31. 이산화질소 0.021. 똑같았습니다. 저는 도로를 올려다봤어요.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배기가스가 나왔죠. 하지만 5m 아래 공기가 달랐습니다. 100m를 걸었어요. 다시 측정했습니다. 미세먼지 28. 이산화질소 0.02. 더 낮아졌어요. 200m. 미세먼지 25. 300m. 미세먼지 23.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노트북을 꺼냈어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청계천 보건 설계 보고서. 페이지를 넘겼죠. 500페이지, 600페이지, 700페이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바람길 설계.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도면이 나왔습니다. 청계천. 동서로 뻗어 있었어요. 주변산, 북한산, 남산, 관악산. 바람의 방향. 산에서 내려와 청계천을 따라 서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연환기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도시의 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을 느꼈어요. 얼굴에 닿았죠. 시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 위를 지나 제 얼굴을 스치고 뒤로 빠져나갔어요. 계속요. 멈추지 않고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직장인이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보였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매일요. 점심시간마다. 왜요? 그가 웃었습니다. 여기 오면 숨이 쉬어지거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숨이 쉬어진다고요? 네. 사무실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 오면 확 뚫리는 기분이에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죠. 진짜 다르거든요. 저는 측정기를 봤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미세먼지 23. 도로는 85였습니다. 3분의 1도 안 됐어요. 맞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직장인이 물었어요. 외국분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관광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입니다. 취재요. 아, 기자시구나. 청계천 취재하러 오셨어요? 네. 좋은 곳 오셨네요. 여긴 정말 특별해요.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 시간 다 됐네. 들어가야 해요. 좋은 기사 쓰세요. 그는 손을 흔들고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측정기를 내려놨어요. 벤치에 앉았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적었던 문장들을 봤어요. 설계된 전시. 지속 불가능. 붕괴는 시간 문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지웠어요. 전부요. 새로 적었습니다. 도시가 숨을 쉰다. 그 아래. 과학이 체감과 일치한다. 펜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쌓아 올린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죠. 바람에 실려서요.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어요. 깨끗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깊게요. 정말 달랐습니다. 뉴욕의 공기와 덴버의 공기와
제가 가본 모든 도시의 공기와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다. 사흘째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죠.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리웨이 박사. 제목. 서울 도착. 만나자.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회신을 보냈습니다. 청계천 광장. 오후 2시. 답장이 바로 왔어요. 간다. 오후 2시. 저는 청계천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였어요. 50대 초반. 검은 코트. 서류 가방. 리웨이 박사였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콜드웰. 리 박사님.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오랜만이군. 그러게요. 베이징 학회 이후 처음이죠? 3년 됐어. 리웨이가 주변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여기야? 네. 청계천입니다. 이게? 그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계단을 가리켰어요. 내려가시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리웨이가 멈췄어요. 물을 봤죠. 이렇게 깨끗해? 네. 측정했어.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수온 12도. 용존산소 9.5. 탁도 1.2. 리웨이가 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영하 17도에? 네. 말도 안 돼. 그가 가방을 열었어요. 자기 측정 장비를 꺼냈죠. 물에 넣었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리웨이가 다시 측정했어요. 3번, 4번, 5번. 똑같았습니다. 그가 장비를 물에서 꺼냈어요. 주저앉았죠. 우리는 10년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랴오닝 습지. 600억 위안. 10년. 저는 침묵했어요.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왔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전 세계에서. 리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근데 새들은 여기 왔어.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저걸 지키거든. 노인이었습니다. 어제 본 그분. 리웨이가 돌아봤어요. 뭐? 노인이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물. 저 새들. 저 나무들. 우린 그걸 지켜. 지킨다고요? 리웨이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노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어요. 벤치예요. 나 이 나이에 뭘 알겠어. 그냥 매일 와.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치우고. 그게 뭐가. 근데 말이야. 노인이 끊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여기 오는 사람들. 다들 지켜. 리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옛날엔 여기 도로였어. 차만 다녔지. 냄새나고 시끄럽고. 근데 누가 이걸 다시 만들었어. 물 흐르게. 정부죠?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정부도 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킨 거지. 노인이 일어났어요. 15년 전 처음 물 흐를 때. 다들 의심했어. 오래 못 갈 거라고. 또 더러워질 거라고.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근데 안 그랬어. 왜? 우리가 안 그렇게 했으니까. 물가에 섰어요. 매일 왔어. 쓰레기 주웠어. 새들 지켰어. 왜?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관리인 배치하고. 청소 시스템 만들고.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뭐가 다른데요? 마음이 다르지. 노인이 돌아봤어요. 당신네는 일로 했잖아. 우린 살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걸어갔어요. 지팡이 소리만 남았죠. 리웨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이 흔들렸죠. 리웨이가 중얼거렸어요.
마음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리웨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간다. 어디 가세요? 베이징. 보고해야지.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접근이. 실패야. 리웨이가 끊었어요. 10년. 600억. 최고의 기술. 전부 실패야. 그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멈췄어요. 돌아봤죠. 콜드웰. 자네도 보고서 쓸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쓸 건가? 한국이 이겼다고. 우리가 졌다고. 저는 침묵했어요. 리웨이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자연은 거짓말 안 해. 새들이 증명했어. 우린 틀렸고 여긴 맞았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물을 봤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호텔방.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 커서가 깜빡였죠. 빈 페이지였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CNN이 기다리고 있었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적은 내용들을 봤죠. 첫 페이지. 설계된 전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지속 불가능. 이것도 지워졌죠. 그 다음. 붕괴는 시간 문제.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새로 쓴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물이 산다. 먹이 사슬이 완성됐다. 도시가 숨쉰다. 사람들이 지킨다.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어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성공이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8년. 제 모든 커리어가 한 가지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제 정체성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2살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범람하는 강. 무너지는 집. 아버지의 떨리는 턱. 자연은 누굴 지켜주지 않는다.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노트를 다시 봤죠. 마지막 페이지. 노인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저걸 지키거든.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어요. 지킨다. 자연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지킨다. 제가 놓친 게 그거였습니다. 전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연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 저는 평생 전자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기록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한국은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켰어요. 저는 키보드를 봤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첫 문장이었어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봤죠.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계속 썼습니다. 18년 동안 나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었다. 모든 인공생태계는 실패한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 증거들을 모았고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는 다른 걸 봤다. 통제가 아닌 공존을. 정복이 아닌 보호를. 기술이 아닌 마음을.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청계천은 완벽하지 않다. 인공 구조물이고 유지비가 들고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곳엔 생명이 있다. 진짜 생명이. 466종의 생물. 매일 찾아오는 철새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다시 썼죠. 나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다. 숫자를 믿는다. 그리고 숫자는 말한다. 청계천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었다. 매일 물가를 청소하는 노인. 새가 사냥할 때 조용히 기다리는 아이들. 여기 오면 숨이 쉬어진다고 말하는 직장인. 그들이 진짜 성공이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청계천 붕괴 보고서를 지웠어요. 새로 썼죠.
청계천, 그리고 내가 배운 것.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뉴욕으로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저는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인데도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이었죠. 낯선 사람에게 인사한 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왔어요. 하나, 둘, 열, 백. 물 위에 내려앉았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어요. 측정기도 꺼내지 않았죠. 그냥 봤습니다. 눈으로요. 마음으로요. 노인이 왔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떠나세요? 네. 언제요? 오늘. 다시 올 건가요? 저는 물을 봤어요. 흐르고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올 겁니다. 다들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여긴 특별해요. 알죠? 네. 왜 특별한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인이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물이 아니야. 약속이지. 약속이요? 응. 다시는 덮지 않겠다는.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는. 그 약속. 노인이 일어났어요. 그 약속 때문에 살아있어. 저 물도. 저 새들도. 우리도. 걸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물 위에 빛이 반짝였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기적은 없다. 멈췄습니다. 다시 말했죠. 기적은 없다. 포기하지 않은 도시만 있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했죠.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물에게, 새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반드시요.